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옛날에는 메모리로 잠깐 잘 나갔었지만 이제는 망했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말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TSMC 임원 회의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화면 앞에서 임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늦었어. 한국은 메모리뿐이야. 회의실은 자만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그들의 웃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 그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615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착공.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615조라고? 누군가는 손에 쥔 종이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숫자는 대만 GDP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보고서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몇 개 짓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16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 3개의 국가연구소, 50개 이상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한 도시 전체를 반도체 생태계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TSMC는 칩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설계, 제조, 메모리, 패키징, 연구개발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 움직이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바라보며 한국을 비웃던 TSMC. 하지만 이제 판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세계 반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준비를 해온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TSMC 대신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모두가 비웃던 한국이 세상을 뒤흔드는 주인공으로 떠오른 통쾌한 대역전의 서사극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에드윈 린이에요. 저는 대만에 있는 TSMC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12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숫자 속에서 살고 있었죠. 아침마다 저는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저는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며 잠들고 있었죠. 저는 숫자를 믿고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삼성은요? 겨우 8%였었어요. 대만의 반도체 매출은 세계의 24%를 차지하고 있었죠. 한국은요? 고작 11%였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삼성을 비웃고 있었어요. 한국을 비웃고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려고 해도 늘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반도체는 수율이 낮았었고 기술은 항상 뒤처지고 있었죠. 규모는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한테 한국은 그냥 메모리 왕국일 뿐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만 만드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죠. 동료들이 경쟁을 걱정할 때마다 저는 손을 휘젓고 웃으면서 말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한국은 그저 메모리에 불과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죠. 저는 진실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거였었죠.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숫자가 보여주기보다 감추는 게 더 많았었어요. 숫자가 눈을 가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떤 날은 숫자가 배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고서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이상한 서늘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아주 작은 의문이 스며들고 있었죠. 혹시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죠. 숫자가 전부였어요. 저는 제 커리어 전체를 숫자 위에 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질문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가시처럼 작고 날카롭게 박혀 있었죠. 회의 때를 떠올렸어요. 관리자들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TSMC는 세계의 공장이야. 우리는 진실이고 우리는 힘이야.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어요. 왜 고객들은 계속 HBM 메모리를 물어보는 걸까? 왜 그들은 삼성의 새로운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왜 사람들은 한국의 클러스터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 걸까? 저는 애써 무시했었어요. 다시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작다. 한국은 메모리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처음에 삼성의 GA에 대해 들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크게 웃고 있었죠. GA? 불가능해. 그들은 실패할 거야. 그리고 모두가 저와 함께 웃었었어요. 왜냐면 숫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웃으라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신문에서 다른 걸 보게 되었어요. 한국 반도체의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 고객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생태계, 원스톱 솔루션 같은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태계, 원스톱, 속도, 진실. 저는 그 단어들을 밀어냈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었죠. 계속, 또 계속.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고 있었죠.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숫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12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약하지 않다면? 만약 한국이 작지 않다면? 만약 한국이 메모리 이상이라면? 숫자는 제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밤이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었죠.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 한 잔과 보고서 더미를 앞에 두고 남아 있었죠. 그게 제 습관이었었어요. 숫자가 제 삶이었고 잠들기 전에 모든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었거든요. 다음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커피를 쏟을 뻔하고 있었어요.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착공 시작 총 투자액 615조 원. 저는 얼어붙고 말았었어요. 615조 원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죠. 그 숫자는 대만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였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눈을 비비면서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게 아닐까 했었죠. 하지만 그 숫자는 그대로 있었어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죠. 저는 세부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죠. 삼성 472조 원, SK 하이닉스 118조 원, 나머지는 더 작은 기업들, 연구센터들, 발전소, 정수시설, 도로 건설. 이건 한 기업의 꿈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계획이었었죠.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도시였었습니다. 반도체 도시.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마치 탑처럼 솟아오르는 15개의 거대한 공장. 과학자들이 몰려드는 3개의 국가 연구센터. 장비,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신개가 넘는 중소기업들. 모든 걸 연결하는 도로들. 에너지 혈관처럼 빛나고 있는 발전소들. 그곳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숨쉬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죠. 그건 바로 클러스터였어요. 저는 클러스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의 공장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의 기업은 흔들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클러스터는 달랐어요. 숲처럼 자라나고 있었죠.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를 받쳐주고 한 가지가 다른 가지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생태계가 태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제가 본 적 없는 가장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입 밖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속도다. 속도가 힘이다. 전에 여러 번 했던 말이었는데 오늘은 다르게 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속도가 실제였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력 질주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처음 우리에게 도전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웃고 있었죠. 너무 느려. 우리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너무 늦었어. 그렇게도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느리지 않았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빨랐었습니다. 그들은 늦지 않았었어요. 딱 맞는 시간에 도착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용인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직접 가본 적은 없었지만 보고서 안의 그림이 제 머릿속을 선명하게 채우고 있었죠. 기계들이 가득한 골짜기, 웨이퍼들이 흐르는 강, 실리콘탑을 세우는 수많은 크레인이 가득한 하늘, 흰색 방진복을 입고 유령처럼 움직이는 엔지니어들,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오가는 버스들, 잠들지 않는 도시. 그건 메모리 왕국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건설자의 한국이었죠. 질주자의 한국이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작다. 한국은 메모리뿐이다. 하지만 이제 숫자는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숫자는 제 얼굴에 대고 외치고 있었죠.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작지 않다.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했었어요. 예전처럼 비웃어보려고도 했었죠. 하지만 웃음은 목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은 속도였고 한국의 속도는 두려울 만큼 빨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같은 말만 들리고 있었죠. 메가 클러스터. 615조 원. 메가 클러스터. 615조 원. 꿈속에서 기계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계약서들이 서명되고 있었어요. 용인에서 새로운 제국이 떠오르는 장면이 꿈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단순했었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을지도 몰라. 한국은 작지 않을지도 몰라. 2주일 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냥 평범한 하루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죠. 또 다른 숫자들, 또 다른 보고서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제 삶을 바꾸는 파일을 열고 있었어요. 삼성 오로라 모빌리티와 계약 체결. 총 21조 8천억 원 규모. 처음엔 그냥 자동차 회사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특별할 게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자세히 읽는 순간 제 속이 뒤틀리고 있었어요. 삼성은 단순히 반도체만 팔고 있지 않았어요. 삼성은 하나의 패키지를 팔고 있었죠. 원스톱 솔루션을 팔고 있었어요. 오로라 모빌리티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서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할 반도체가 필요했었죠. 보통이라면 당연히 TSMC를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로라는 삼성을 선택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단순했어요. 삼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었죠. 삼성은 AI 칩과 HBM 메모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어요. HBM이 뭘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그 단어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세상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 HBM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 칩도 느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HBM이 있으면 그 칩은 번개처럼 빨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두 곳뿐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TSMC는 아니었죠. 우리는 아니었어요. 저는 책상을 두드리면서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어요. 고객이 TSMC를 선택하면 칩은 여기서 사고 HBM은 다른 곳에서 사야 했었죠. 계약은 2개. 공급처도 2곳. 위험도 2배. 느리고 복잡하고 지저분했었어요. 하지만 삼성을 선택하면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었죠. 칩과 HBM을 함께 통합되고 최적화된 상태로 원스톱, 빠르고 간단하고 완벽했었습니다. 그 단어 원스톱이 제 머릿속을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기였었어요. 그리고 삼성은 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저는 오로라 모빌리티 회의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임원들이 책상 주위에 앉아 있고 벽에는 차트들이 붙어 있었죠.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TSMC와 함께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공급처도 두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죠. 삼성과 함께라면 지금 다 받을 수 있어요. 더 빠르고 더 단순하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손뼉이 쳐지고 계약서에 서명이 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TSMC는 승자가 아니었죠. 우리는 밀려나는 쪽이었어요. 제가 늘 가졌던 자부심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요. 우리 수율이 최고다. 우리의 기술은 가장 정교하다. 우리의 숫자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제 앞에 또 다른 진실이 서 있었죠.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속도가 더 중요했었어요. 통합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원스톱이 더 중요했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12해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작다. 한국은 메모리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로라의 선택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었죠. 고객은 누가 더 큰 숫자를 가졌는지 신경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가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누가 모든 걸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었죠. 그리고 삼성은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데 거리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었죠. 스쿠터가 달리고 있었지만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래에는 새로운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건 더 이상 TSMC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대만만이 아니었죠. 그건 한국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을지도 몰라. 한국은 작지 않을지도 몰라.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진실은 속도였고 진실은 원스톱이었으며 한국은 그 둘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더 깊이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를 벌떡 일어나게 만든 내용을 발견했었어요. 2019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크게 웃고 있었죠. 일본이 한국의 3가지 특별한 소재를 막아버렸었거든요. 반도체 패턴을 만드는 데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웨이퍼를 세정하는 데 쓰이는 불화수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폴리이미드. 이것들이 없으면 한국의 공장은 멈출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없으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농담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끝났네. 일본 없이는 반도체 못 만들잖아. 곧 도움을 빌게 될 거야. 동료들과 함께 크게 웃었었죠. 저는 그때 소위 메모리 왕국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었어요. 우리는 모두 틀렸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자체적으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솔브레인은 순도 99.999%가 넘는 불화수소를 생산했었어요. 원익 IPS와 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단 4년 만에 한국은 고통을 힘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의존을 독립으로 바꾸고 있었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읽고 있었어요. 마치 종이 위 불꽃 같았죠.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자립, 독립, 회복력. 제가 한때 비웃었던 그 말을 저는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작지 않다. 그때 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적응하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었죠. 혁신하고 있었어요. 위기는 그들에게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승은 한국에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고 있었죠. 위기가 오면 한국은 더 강해진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들, 해가 뜰 때까지 버티며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학자들, 잠도 거부한 채 손은 잉크와 기름으로 더럽혀지고 눈은 결연하게 불타오르는 엔지니어들, 이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달리고 있었던 팀들. 그건 전쟁이었어요. 총도 탱크도 없는 전쟁이었죠. 대신 기계와 화학물질 그리고 웨이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제 가슴은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신을 세우고 있었죠. 일본이 막았을 때 한국은 부러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부러지지 않았었죠. 다른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 그들은 멈추지 않았었어요. 세상이 의심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틀렸다고 증명했었습니다. 제가 했던 옛말들이 떠올랐어요. 오만하고 날카로웠던 말들.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작다. 한국은 메모리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쓰디쓰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치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왜냐하면 진실은 달랐어요. 진실은 분명했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흐려지고 있었는데 제 눈가에 예상치 못한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죠. 그 눈물은 한국을 위해 흘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믿었던 이야기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신뢰했던 숫자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삶을 지탱해주던 진실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선 존경심도 피어나고 있었죠. TSMC에서 우리가 항상 자랑했던 왕관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수율이었죠. 수율은 한 장의 웨이퍼에서 완벽한 칩이 몇 개 나오는지를 뜻했었어요. 예를 들어 100개의 칩을 만들었을 때 84개가 완벽하다면 그건 84%의 수율이었죠. 우리는 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율이 가장 높았었으니까요. 그건 우리가 최고라는 증거였었고 우리의 자존심이었었습니다. 삼성의 수율은 항상 낮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웃고 있었죠. 저들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해. 너무 느려. 우리 같은 훈련이 없어. 그렇게 말하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숫자를 읽고 나서 제 미소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단 1년 만에 삼성이 GA 3나노 수율을 60%대에서 7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런 도약은 무서웠습니다. 그런 속도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진실은 속도다. 속도가 힘이다. 한국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속하고 있었죠. 다음 보고서를 읽었을 때는 땀이 배어나고 있었어요. 그건 SK 하이닉스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들은 새로운 걸 열고 있었어요. 바로 미니 테스트 라인이었어요. 보통 작은 회사가 자재를 시험해 보려면 기다려야 했었어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렸었죠. 실제 공정 라인에 접근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그걸 바꾸고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규모의 팹을 만들어서 작은 회사들도 바로 시험할 수 있게 했었죠. 새로운 화학물질, 새로운 장비, 새로운 소재. 이제는 몇 주 안에 실제 라인에서 시험해 볼 수 있었어요. 몇 년이 아니라. 그건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저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엔지니어 한 명. 예전 같으면 그 아이디어는 종이 위에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그 엔지니어는 미니 테스트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실패하고 고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곧 그 아이디어는 현실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 수백 건의 실험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불꽃이 모여 큰 불길이 되는 것처럼, 작은 강들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건 단순한 혁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생태계였어요. 생태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대학교, 연구소, 팹, 공급업체. 아이디어가 전기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제품으로, 생각에서 현실로, 모두 한 곳에서 모두 한 시스템 안에서. 한국은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단 하나의 팹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기업도 아니었죠. 살아 숨쉬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대한 기계였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로 위 차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속도도 더 빠르게 느껴지고 있었죠. 심지어 공기조차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이로움이었죠. 왜냐하면 속도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속도는 무서울 만큼 빠르고 강력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율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숫자가 전부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진짜 힘은 학습의 속도였어요.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만드는 힘. 문제가 드러나기도 전에 먼저 해결하는 힘.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유치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식상한 농담 같았죠.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발걸음보다 더 빨리 뛰고 있었죠. 처음으로 저는 TSMC의 왕관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느끼고 있었죠. 왜냐하면 진실은 속도였고 속도는 힘이었으며 한국은 그 둘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요청하신 조건에 맞추어 챕터 6 전체를 구어체 존댓말 스타일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에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담았고 의에 썼어요. 의에 썼습니다. 의고 있었어요. 같은 표현을 적절히 섞어 부드럽고 친근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고요했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 서서 프로젝터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제 뒤 스크린에는 한국의 지도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비전이었죠. 그건 바로 용인 메가 클러스터였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이건 한국의 새로운 도시입니다. 15개의 팹, 3개의 연구센터, 50개의 공급업체. 완전한 생태계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클릭했었어요. 이번엔 화면에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오로라 모빌리티 삼성 21조 8천억 원.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칩과 HBM 메모리를 함께 빠르고 통합되고 최적화된 상태로. 이 사진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험한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을 말했었어요.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2030년쯤이면 맞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거대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차분히 물었지만 그 안에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을 삼키며 천천히 말했었어요. 전문화가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통합이 핵심입니다. 고객들은 원스톱 솔루션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걸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진실이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홀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은 더 밝게 느껴졌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가고 스쿠터가 윙윙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길가에 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은 고요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더 선명하고 가까워 보였어요. 마치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하고 있었어요. 진실에는 새로운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한국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미래가 보이고 있었어요. 용인에서 다음 세대 반도체를 만드는 엔지니어들. 세계에서 가장 빠른 HBM을 완성하는 SK 하이닉스. 원스톱 솔루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삼성. 생태계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그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현실이었고 점점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12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겸손해지고 있었어요. 꺾인 것도 아니었어요. 무너진 것도 아니었죠. 그저 겸손해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숨기고 있었던 교훈을 드디어 이해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중요했지만 모든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진실은 속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저는 집에 들어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빠르다. 한국은 진실이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교훈이라는 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